벵골만에 사는 공동체인 안다만 섬 주민들과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걸 숲의 정령들이 공중으로 던진 불타는 횃불로 보고 있어요. 일부 호주 원주민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걸 무당들이 타고 있는 불타는 막대기로 생각해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에게 혜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 먼지와 얼음으로 만들어진 큰 물체라고 말해줄 거예요. 이런 종류의 우주물체 중 가장 유명한 건 분명 헨리 혜성이에요. 이건 우리의 역사와 이 신비로운 떨어지는 별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어 1835년 8월에 이 혜성이 지구를 지나갈 때 이건 며칠 밤 동안 계속되었던 뉴욕시의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어요. 동시에 플로리다에 있는 세미놀 인디언들은 이 혜성의 긴 꼬리를 보았고 그게 자신들이 주체성을 잃는 날을 상징한다고 믿었어요. 이 혜성은 1910년에 돌아왔고 사람들은 그걸 또다시 불운의 표시로 봤죠. 시카고에서는 혜성의 위험한 꼬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창문을 닫으면서 애를 썼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산이나 마스크와 같은 혜성으로부터 보호해줄 온갖 종류의 장비를 샀죠. 하지만 이 우주체가 뭐가 그렇게 흥미로운 거죠? 어떻게 가끔씩 지구 주변에 갑자기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위험한가요? 헨리 혜성은 천문학자들이 주기 혜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 75년마다 우리를 방문하죠. 드물게 어떤 운 좋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그걸 2번 볼 수 있어요. 1986년에 마지막으로 지구를 지나갔고 2061년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예정된 귀환에도 불구하고 혜성의 궤도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그건 부분적으로 혜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과정 때문이에요. 헨리의 궤도는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우주 물체들과의 무작위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바뀔 수도 있어요. 공식적인 이름은 1P/헨리이며 영국의 천문학자인 에드먼드 헨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그는 1531년, 1607년, 그리고 1682년에 지구에 접근한 혜성의 보고들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의 계산에 근거해 이 3번의 발생 사건이 사실은 계속해서 되돌아오고 있는 같은 혜성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또 1758년에 그게 돌아올 것도 예측했어요. 헨리의 발견은 이것과 같은 몇몇 혜성들이 태양을 공전하고 있지만 원형으로 돌면서 여행하고 있진 않다는 것도 지적했어요. 2D로 보면 헨리의 궤도는 태양에 매달린 타원형 전선 같아 보여요. 안타깝게도 헨리는 혜성에 정확하게 예측된 귀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죠.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헨리 혜성의 첫 목격은 기원전 239년 3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시아 천문학자들이 시치와 원시엔퉁 카오 연대기에 그걸 기록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일찍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걸 봤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해요. 이 시기의 글들을 보면 지역 주민들을 당황하게 만든 그리스 북부에 착륙한 거대한 운석을 보고하고 있어요. 그곳은 곧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되었죠. 하지만 저자들은 또한 유성이 착륙했을 때 하늘에 있던 혜성도 발견했어요. 또한 이 특이한 우주물체가 약 75일 동안 하늘에 있었다는 사실도 보고했죠. 셰익스피어 본인도 1600년경 자신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서 이 혜성에 대해 쓴 걸로 보여요. 이 작품에서 그는 혜성을 특이한 징조로 묘사하는 이제는 유명한 구절인 하늘이 불꽃을 뿜었다를 썼었죠. 유명한 작가들이 이것과 어떤 연관성을 느낀 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작가 마크 트웨이는 심지어 1909년에 나는 1835년 헨리 혜성이 올 때 태어났다. 그게 내년에 다시 오는데 나는 헨리 혜성과 같이 갈 셈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놀랍게도 트웨이는 1910년 4월 21일 헨리 혜성이 태양의 반대편에 뒤에서 나타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1986년에 혜성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나쳤을 때 우리는 그 혜성을 더 잘 볼 수 있었어요. 여러 우주선이 혜성의 구성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헨리 혜성으로 보내졌어요. 헨리 함대라고 불리는 이 우주선 함대는 근처를 날았고 그중 하나가 역사상 처음으로 혜성의 핵을 여러 장 찍었어요.
또 이번에 혜성이 우리 행성을 스쳐 지나갈 때 혜성을 볼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망원경이 있어요. 현재의 연구에 따르면 헨리 혜성이 우리 행성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어요. 혜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나쁜 것들은 조작에 불과했죠. 더 좋은 건 일반적으로 혜성은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해줬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우리 지구의 역사 초기에 혜성과의 충돌이 바다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상당한 양의 물을 이곳으로 가져왔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 우주물체들은 또 생명 형성에 필요한 유기물질을 우리에게 선물해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혜성과 소행성을 혼동하지는 마세요. 태양 주위를 도는 작은 암석 우주물체인 소행성과 달리 혜성은 대부분 얼어붙은 암모니아, 메탄 또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암석 물질은 소량만 포함하고 있죠. 이런 구성 때문에 혜성은 가끔 더러운 눈덩이라는 별명이 붙어요. 혜성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핵, 코마, 먼지꼬리, 그리고 이온꼬리죠. 하지만 핵이 총 질량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혜성이 3,000개가 넘지만 천문학자들은 태양계에 10억 개까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망원경의 도움 없이 지구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밝은 혜성은 대혜성이라고 불려요. 대략 10년마다 하나의 대혜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다양한 혜성들을 봐왔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혜성이 태양에 가까운 궤도를 돌 때마다 많은 물질을 흘리기 때문에 수명이 수천 년밖에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결론지었어요. 46억 년인 태양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수죠. 이런 우주물체들이 오늘날 태양계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혜성에 근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혜성들이 오래전에 사라졌을 거예요. 또 다른 유명한 혜성은 해일밥 혜성이라고 불려요. 1997년 1월에 지구에 아주 가까이 다가왔었어요. 그 전에 그게 우리 지구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기원전 2000년인 청동기 시대였어요. 이 혜성은 헨리 혜성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해요. 핵의 지름이 최대 40km까지 뻗어 있고 맨눈으로 우리 지구의 표면에서 볼 수 있어요. 보렐리 혜성은 우주선에 의해 가까이서 연구된 두 번째 혜성이었어요. 나사의 딥스페이스 1호는 2001년에 그 혜성에 접근했고 과학자들에게 이 혜성의 검은 중심부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주었죠. 이 혜성은 놀랍게도 기울어져 있지만 특이한 모양에 대한 이유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헨리 혜성은 태양계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는 오르트 성운에서 형성된 걸로 보여요. 하지만 보렐리 혜성은 카이퍼대라고 불리는 해왕성 너머의 얼음 같은 바위 구름에서 왔다고 여겨져요. 샤쿠타케 혜성은 1996년 3월 지구에서 불과 15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갔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쇼를 보여주었어요. 희미한 가스꼬리를 가진 얼음같이 푸른 물보라처럼 보였었죠. 이 혜성은 과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100배 더 강한 X선을 만들어내면서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율리시스호라고 불리는 우주선이 1996년 5월에 샤쿠타케 혜성의 꼬리를 통과했고 그 길이가 적어도 5억 7천만 킬로미터라고 보고했어요. 그건 다른 알려진 혜성 꼬리의 2배 크기예요. 와일드2 혜성은 2004년에 나사의 스타더스트 우주선에 의해 조사되었습니다. 그 탐사선은 와일드2의 핵으로부터 236km 이내를 비행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중 최고의 혜성 사진들 몇 장을 찍었어요. 또 처음으로 혜성에서 먼지 입자의 샘플을 얻었습니다. 이 귀중한 화물은 2006년 1월에 지구로 돌아왔어요. 이것의 목적은 와일드2와 마찬가지로 태양계가 그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되었던 조건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와일드2는 지름이 약 5km고 분화구와 절벽으로 덮여 있어요.